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,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. 보도국 조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취재기자가 솔직하게 까놓고 말한다는 솔까말. 오늘은 어떤 뉴스로 시작합니까? 네, 이 천안에서 자신이 동거하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 27살 조현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 먼저 관련 뉴스 함께 보시죠. 천안시 성정동의 한 주택가. 한 남성이 건물을 나와 쏜살같이 뛰쳐나갑니다. 잠시 뒤 경찰차가 건물에 도착하고 119 구급대도 뒤따라섭니다. 그젯밤 9시쯤 27살 A씨가 전 여자친구 27살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겁니다. 심지어 피해자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에서 이야기하자며 데려간 뒤 문을 잠그고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하다며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경찰이 밝힌 살해 피의자는 만 27살 조현진으로 조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했습니다. 경찰은 신상 공개로 피의자 조 씨의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천안 서북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차 피해 방지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가해자인 조현진이 여자친구를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심지어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있는 데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무엇보다 이 사건 동기가 제일 궁금한데 이 경제적인 이유가 큰 겁니까? 어떤 겁니까? 네, 이 피해자의 여동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걸 살펴보면 이 사건 전날 밤 피해자 어머니에게 조현진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어머니에게 여자친구가 이 돈을 흥청망청 써 빚이 많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어머니는 당장 천안 집으로 향했고요. 하지만 이 여동생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조현진이 그 여자친구의 집에 2달 동안 빌부터 살았고 일도 하지 않고 언니의 카드로 뭐 밥값과 뭐 집세 또 유류비 등을 충당했다고 합니다. 네.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언니가 이별을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조현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이 어머니가 오셔서 둘이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. 조현진은 알겠다고 했고 짐을 챙겨 나가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안 계신 곳에서 언니랑 좀 얘기를 하겠다며 화장실로 데려갔고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. 네, 이 조현진은 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,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받아들여질까요? 네, 이 경찰은 조 씨가 흉기를 가지고 간 건 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했을 뿐 이 살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근처 마트에 들러 이 흉기를 준비해 간 점 등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지지 않고 이 계획된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그렇겠군요. 근데 이제 신상 공개가 됐잖아요. 근데 이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거죠? 네, 이 경찰은 일단 잔인한 범행, 그리고 이 피해가 중대한 점, 그리고 물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, 그리고 교제 범죄 등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이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이 피해 방지팀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신상 공개 영상을 보면은 이제 이름과 얼굴이 드러나지만 사실 그 보통 마스크를 쓰고 또 모자까지 쓰면은 실제로 모습은 거의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화면으로 사실 이 가해자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신상 공개가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조현진 역시 포토라인에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습니다. 이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하자 응하지 않았는데요. 이 지난 2010년부터 경찰은 이 신상 공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지금까지 40건의 신상 공개 절차가 진행됐는데 지난해 이 공개된 인원은 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하지만 10명 가운데 이 5명이 모두 포토라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. 사실상 이 신상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도 하겠어요. 이 마스크 쓰고 모자 쓰면 사실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니까.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신상 공개가
이렇게 되면은 애초 취지에 맞게 이런 효과를 좀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사실 이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얼굴을 공개하는 방식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기 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실효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머그샷입니다.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머그샷은 그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말하는데요. 이 자신의 이름표나 또 수임 번호를 들고 그 정면과 측면을 이 키 측정판 옆에서 찍는 사진입니다. 이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. 네, 실제로 보면은 신상 공개된 사진하고 정작 이 잡혔을 때 모습이랑 맞습니다. 다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네네. 젊었을 때 사진을 넣기도 하고 예. 좀 머그샷 도입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네. 이 신상 공개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또 수사 당국에서는 가해자 가족이라든지 또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죠? 가해자를 좀 많이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사실 가해자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로 문제가 불거졌던 적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해킹하거나 또 가해자의 가족 또 주변 인물 등을 SNS에 올리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이 피해 방지팀은 SNS 등을 위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는 신상 공개의 기준도 좀 모호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했었죠. 그 의붓딸 영아 살해 사건 양모 씨 같은 경우에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네. 신상 공개가 법원에서는 기각이 됐어요. 네. 그런 것 좀 보면은 좀 얼핏 갸우뚱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. 자, 취재 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? 네, 이 사건 역시 잔인한 교제 범죄였습니다. 사실 최근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. 과거 우리는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. 하지만 데이트라는 단어가 좀 낭만적이고 또 설레는 감정이 담긴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폭력을 붙이다 보면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 정도로 치부되기 쉽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 대신 교제 범죄 또 교제 폭력, 교제 살인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러한 교제 범죄를 뭐 드라마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무렇지 않게 다루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린 시청자들의 경우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또 그 많은 이 인식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네. 개인적으로도 데이트 폭력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조혜연 기자 수고했습니다.